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거의 2달 넘게 유튜브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자폐 증상이 있는 저희 큰아이 대겸이가 방학을 아주 길게 했거든요. 그리고 방학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라서 추석 연휴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갖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 원인과 개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들다가 이러다가는 동영상을 영영 못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블로그에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화가 나도 그걸 대처하거나 조절하는 게 수월할 수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되게 평온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무엇인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큰아이 대겸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과 또 자폐 증상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2개의 동영상 내용을 참고한 거예요.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감정 조절이 무엇일까요? 존슨 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이 영상을 보면은 감정 조절이란 관계를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각성 수준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발달적인 능력, 발달적인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계를 유지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평가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스스로가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동영상에는 그런 예가 나와요. 외국에는 이렇게 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트에 갔는데 이렇게 줄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수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거나 카드를 긁으면 되게 빨리 끝나는데 수표를 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막 떼굴떼굴 굴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장 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 조절이에요. 근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게 꼭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꾸물쩍거려서 내가 계산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에 내가 평온하고 행복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조절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1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고 10이 완전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볼 때 사실은 10 정도가 같다는 건 뭐냐면요. 인지적인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감정 조절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살펴보면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뇌라고 하거든요.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고요. 뇌간, 생명 유지나 체온 조절, 숨쉬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가뇌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번째가 감정의 뇌예요. 감정의 뇌는 이 변형계를 얘기하고요. 포유류의 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는 감정, 기억, 성욕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어떤 기억을 하고 사실은 감정과 기억은 항상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3번째가 이성의 뇌예요. 이거는 휴먼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의 피질, 그래서 집행, 계획, 판단, 예측, 충동 조절, 감정 조절 이런 게 다 이 이성의 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뭐 한 1, 2, 3, 4, 5 이 정도까지 아주 위협적이지 않은 순간에는 이 3 부위가 굉장히 조화롭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해 조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막 8, 9,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세 개의 뇌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다가는 다 잡아먹히잖아요. 이럴 때는 도망가거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고 감정의 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세상을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겠죠.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보통 25에서 85%래요. 신경학적인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1에서 7%라고 해요.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될수록 민감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되면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좌절을 견디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좌절을 견디려면 일단 인지적으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상황이라도 인지적으로 이해가 되면 좀 덜 화가 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자기 이해나 공감 능력이요. 그리고 대처 능력. 내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감정도 더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 다양한 경험을 통한 대처 능력이 부족할수록 좌절을 견디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럴수록 감정 조절도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감각적인 어려움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보통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체 증상이나 혹은 문제 행동 이런 것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사실 감각은 우리의 감정 조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촉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애정 표현을 하고 엄마와의 접촉도 촉각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애착은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단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촉각이 과민하거나 둔감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신체적인 감각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즉 공감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적인 친밀감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은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편안하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아주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엄마와 아이 사이에도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인 어려움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어려움이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제가 불안과 긴장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폐 증상이 있으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불안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일반인 중에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뭐 도파민이 부족해서 주의가 산만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인지 능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폐 증상을 가진 경우에 우울증 에피소드 자체도 3배나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불안감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울감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불안정감, 불안감, 우울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달래거나 안정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화가 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정말 깊이 있는 위로나 공감을 받으면 그 화났던 마음이 이렇게 녹는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공감을 안 해 줘도 스스로를 달래고 안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뇌에서는 그 감각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잘 달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지치게 되면서 아이를 잘 달래주기보다는 혼내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 달래주고 마음을 읽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폐아이들이 불안할 때 주로 보이는 행동이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자신의 틀에 맞는 어떤 행동을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 강박적인 행동들이 적응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쉽고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애착이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삶의 질이나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미 있는 관계, 깊이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행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그럴수록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뭔가 힘든 게 있어도 관계 안에서 혹은 자신의 세로토닌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로토닌 수치가 내려가게 되면 감정 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